신혼부부 때 빌라로 잘못 사서 묶이거나 전세금 못 돌려받으면 신혼부부가 초반에 재산을 형성해야 될 기간이 다 날아가요. 한 5년이 날아가거든요. 아무도 책임 안 져줘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놈의 빌라 좀 사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놈의 빌라 비싼 전세가에 들어가지 마시고요. 한 2천만 원, 3천만 원 모아서 아주 안 좋아 보이는 변두리 아파트 갭 투자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본인은 월세에 사세요. 안녕하세요, 어롱공장입니다. 갈수록 아파트 값이 올라가고 있고요. 무주택자분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로 살던 분들의 고민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참 이딴 상황이 다 있는가 싶어요. 여전히 있습니다. 지금 빌라 전세 사기 빵빵 터지고 있고요. 그건 거의 기획 사기인 거 아시죠? 한 명한테 명의를 500개씩 몰아주고 건설업자가 리베이트로 분양사에 돈 주고, 그리고 리베이트로 부동산 중개 사장님한테 또 돈 주고, 그걸 또 그러니까 차명인 아니고 한 사람의 명의로 다 밀어준 다음에, 그리고 이 사람은 비싼 전세에 놓고, 이런 구조가 되고 있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사회 초년생, 부동산을 아무것도 모르는 신혼부부들이 비싼 전세로 들어가면서 전세라고 안도하면서 사실상 그 빌라 가격을 다 내주는 거죠. 왜냐면 그 명의자는 쓰레기 명의니까. 아닌가요? 제가 오늘 좀 할 말은 할게요. 도대체 빌라를 왜 사는 거예요? 한국처럼 아파트를 사기 편한 곳에서 도대체 빌라를 왜 사죠? 지금 왜 못 사겠다고요? 비싸서? 그럼 여태까지 제가 사라고 몇 년 동안 얘기했는데 왜 안 사셨어요? 사라고 할 때는 네 욕하시다가 왜 안 사셨냐고요? 그러니까 다 놓친 거잖아요, 사실은. 왜 안 사셨는지 설명을 해드릴까요? 자꾸 좋은 아파트 하나도 안 올랐는데 앞으로 확실히 오를 아파트를 고르려고 하시니까 못 사시죠. 그거 어떻게 해요? 하나도 안 오르고 앞으로 확실히 오를 아파트가 여러분 손에 착하고 주어질 것 같아요? 아파트 살 때는 항상 불안해요.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안 오를 것 같기도 하고 나중에 안 사면 더 오를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특히 제일 마음이 아픈 건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예요. 이분들의 고정관념, 난 돈이 없으니까 아파트 못 산다, 다음에 사자. 1. 전세금은 돌려받는 거다. 3. 중개사님 말을 듣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는 좋은 빌라 투자 많아요. 저도 알아요. 보나마나 댓글에 또 태클을 거시겠죠. 그렇게 잘 아시는 분들은 본인이 갈 길 가시고요. 저는 잘 몰라서 지금 혹시 잘 모르는데 빌라를 살까 말까, 빌라에 거의 매매가에 육박하는 전세 융자가 나온다는 이유로 들어갈까 말까 하는 고민하고 있는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들께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사회에 일찍 나오셨지만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교육에서 하나도 못 배웁니다. 한국 사회가 원래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 사실 맞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 말을 들어보세요. 빌라 샀다가 빌라 가격 안 올라서 물린 사람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으면 알려드릴게요. 빌라는 샀다가 안 팔려서 물리시는 분들 되게 많고요. 그리고 빌라가 전세 사기가 진짜 많아요. 왜 그러느냐면 전세가 1억 5천인데 빌라 매매 가격이 1억 5천 5백인 경우, 1억 6천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빌라가 산 다음에 팔지도 못하는 경우랑 빌라가 나중에 전세금을 못 돌려받을 확률이 높아요. 아파트가 사고 건수가 더 많다고요? 그럼 전체 빌라 개수랑 아파트 개수랑 비교해 볼까요? 어느 게 더 확률이 높은가? 어느 게 더 리스크가 높은가? 여러분, 참 재밌는 얘기로 아파트들은 심지어 역전세를 당해도 나중에 뭐라고나 할까요? 아파트 시세가 올라져서 이 보상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반해서 빌라는 나중에도 보상을 못 받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럼 발을 동동 구른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나중에 안 팔릴 수도 있고 전세금을 못 돌려받을 수 있는 이 빌라를 왜 사시는 거예요? 일단 전 묻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빌라가 어떤 구조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건축업자면 빌라를 지어요. 한 층에 4개씩 2, 3, 4층에서 하나, 둘, 셋, 12개를 지었다고 쳐요. 그럼 분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분양을 제가 할까요? 분양을 안 하죠. 그러면 분양 대행사에 맡기죠. 일단 돈 들어가죠. 그럼 분양 대행사는 가만히 앉아서 혼자 있을까요? 광고 날리고 이 전단지 붙이고 인근에 부동산 사장님들 다 돌리잖아요. 그럼 그 사장님들한테 전단지가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전단지에 가만히 보면은 별표나 온천 모양이나 아니면 동그라미 모양이 있거든요. 어디에 퍼져 있든 간에 그거 하나당 100짜리거든요. 그걸 R이라 불러요. 리베이트거든요. 그거 뒷돈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잘 팔릴 물건을 분양 대행사에 돈 주고 분양 사무실에 돈 주고 기타 등등에 또 돈을 주면서 돈을 왜 쓸까요? 근데 남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많이 남거든요.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12개의 가구를 내가 분양을 할 건데 12개의 가구당 한 채당 1억씩만 더 받으면 얼마일까요?
좀 낮출까요? 5천씩 더 받으면 얼마일까요? 6억이에요. 내 손에 6억이 더 들어올 건데 이분이 6억을 더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마케팅비로 3억을 안 쓸까요? 3억 분명히 써요. 전 주변에서 봤으니까. 3억을 더 쓰죠. 그러면 3억을 마케팅비에 더 쓰면 어떤 위력이 있을 것 같으세요? 난리 나는 거예요. 그 분양사도 마찬가지고 공인중개사님도 마찬가지고 생계를 위해서 해결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 구하러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잘 모르는 분이 왔을 때, 특히 전세가 문제예요. 전세로 들어갈 때 잘 모르니까 돌려받는 돈이란 인식이 있고 대출이 워낙 잘 나오니까 이거밖에 선택지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무조건 빌라 사지 마라, 빌라 전세 들어가지 말라고 하면 안 되니까 빌라에 사는 건 좋아요. 근데 제 말은 빌라면 차라리 월세에 사세요. 월세는 돈을 뜯길 염려가 없어요.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내고 사세요. 그리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 아는데 신혼부부잖아요. 그죠? 신혼부부잖아요. 그만큼 돈을 아끼세요. 아껴서 악착같이 모아서 조그만 아파트라도 전세를 끼고 하나씩 사 나가세요. 지금 그렇게 했던 분들은 지금 다 위로 올라섰어요. 또 태클 거시는 분 계시겠죠. 근데 이건 반박해 보세요. 지난 5년 동안 빌라를 사거나 빌라에 이빠이 전세로 들어가신 분이랑 빌라에 월세로 들어가셔서 제 말대로 아득바득 5년 동안 모아서 2천, 3천 갭 끼고 아파트 타신 분이랑 지금 상황이 같을 것 같아요. 이것도 반박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쪽이 더 잘 됐을 것 같아요? 아파트 투기 조장이 아니라 그러면 빌라 들어가서 사기당하신 분들에 대해서 왜 함구를 안 하세요? 그러니까 아파트 값에 대해 논하기 전에 빌라 들어가서 그러니까 팔지를 못해서 물린 분들이랑 전세금 못 돌려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왜 얘기가 없냐고요. 그건 신경 쓰기 싫죠. 배 아프지가 않으니까. 근데 보면은 월세로 아득바득 모아가지고 진짜 낑낑 모아가지고 2천 3천 모아서 인천부터 아파트 한두 개 모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투기꾼이라고 욕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누가 더 웃고 있을 것 같아요? 이분들은 앞으로 올라갈 거예요. 프로세스를 이제 알았으니까. 이분들은 지금 전세금 반환 소송하고 있을 겁니다.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모습을 보고 지금 선택의 기로에 놓인 분들이 맞는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그분들이 빌라를 사든 전세로 들어가든 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건 진지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저는 누군가의 전 재산이 걸린 문제예요. 신혼부부 때 빌라로 잘못 사서 묶이거나 전세금 못 돌려받으면 신혼부부가 초반에 재산을 형성해야 될 기간이 다 날아가요. 한 5년이 날아가거든요. 아무도 책임 안 져줘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신혼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와이프만 있어도 신랑만 있어도 행복하잖아요. 알콩달콩. 그럴 사람 아니면 결혼 잘못하신 거잖아요. 사실 두 사람 행복도를 높이면서 소비를 확 줄이세요. 그래서 월세 살면서 돈을 아득바득 모으신 다음에 모으시는 기간에 저 아니어도 좋으니까 부동산 공부를 하세요. 주식 공부를 하시든가. 근데 전 부동산을 추천드려요. 그래서 아파트를 하나 둘 모아보세요. 여러분 지금 아파트 사가지고 망했다는 분 많이 보셨어요? 빌라는 여러분 지금 소리가 안 들려서 그렇지 안 팔리는 사람 많아요. 요새 와서나 좀 팔리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전세 사기는 말도 못해요 지금. 그러니까 아파트 사서 망한 사람이 훨씬 적거든요. 그리고 아파트 사서 잘 된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어느 쪽이 낫겠어요? 결론은 뭐예요? 빌라를 무조건 사지 마라. 빌라를 무조건 전세로 비싸게 들어가지 마라.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좋은 빌라도 있고 사실 뭐 재개발 들어가면 뭐 대박이죠. 좋은 빌라도 있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얘기를 해보자고요. 빌라와 아파트가 있어요. 어느 쪽이 낫습니까? 어느 쪽이 나아요?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 나온다고 이빠이 대출 끼고 빌라에 비싼 전세 들어가지 마시고 차라리 월세로 들어가서 아득바득 모아서 아파트를 한두 채 사 모으세요. 아파트는 산 다음에 떨어지면 버티면 돼요. 전 되게 솔직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뭐 비난을 들을 각오를 하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고민하고 있는 결혼 예정 신혼부부나 아니면 사회 초년생분들은 제 얘기를 한 번만 생각이라 좀 해봐 주세요. 지금 그 빌라가 파악이 되게 어려워요. 빌라가 아파트보다 수요 파악이랑 적정가 파악이 훨씬 어려워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데 여러분한테 빌라 중개해주고 있는 그 중개사님이요, 빌라로 투자하는 거 잘 못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 사장님들 거의 다 아파트 가지고 있어요. 한 번만 생각해 주시고요. 누군가의 생계를 비난하거나 누군가를 망하게 할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 사기당하는 거랑 그리고 신혼부부가 빌라에 발목 끼는 건 막고 싶어요.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